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최고의 밥반찬, 최고의 술안주를 꿈꾸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입니다. 1월 셋째 주 주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 전국민 줍줍 사라진다입니다. 작년 7월 기억나시나요? 300만 대 1의 추억,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전국구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 부동산에서 부랴부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서버 캐파가 부족하군요 하면서 당일 오후에 긴급하게 공지까지 띄워가지고 내일까지 연장해서 받겠습니다 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동탄역 롯데캐슬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제도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서요. 다음 달 중으로 이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에요. 현재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상관없이 다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떴던, 서울에 떴던, 제주도에 떴던, 어디에 떴던 전국 만 19세 이상이기만 하면 통장 없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 표현하기로는 과열입니다. 과열.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 동탄역 롯데캐슬 이후부터 나왔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가장 유력한 거, 무주택자만 청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100% 확실시 되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요건도 이제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동탄에 뜬 거라면 화성시 거주자만, 잠실에 뜬 거라면 서울 거주자만, 이렇게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100%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하면 또 이제 규칙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부터 되진 않을 텐데 어쨌든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원래 이랬습니다. 무주택자만 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 원래 이랬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게 DH자이 개포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게 2021년 제 기억엔 한 7월 달에 뜬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순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취소 제공국과 무순위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 계약 기간 있죠? 청약을 넣어놓고 이 계약 기간에 계약을 안 한 거, 요게 이제 무순위. 계약 취소분은 계약까지 했어요. 근데 위장 전입을 했다던가 가점을 잘못 입력했다던가 해서 취소가 된 계약 취소분은 원래도 청약 요건이 까다로웠고 무순위만 이제 넣으랬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깐깐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DH자의 개포 무순위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 원래 이랬어요. 2021년에. 근데 이게 언제 왜 바뀌었을까요?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거주지 달라도 무순위 청약 오케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요게 여러분 2022년 11월 달 기사입니다. 지금 이 기사만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왜 하지 하실 텐데, 요게 그날의 저희 일면입니다. 일면 아래 요거 보이시나요? 인천, 수원, 세종 부동산 규제 다 풀기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어떤 시기였습니까?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 정부가 진짜 이거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건설사들 다 망하겠다, 그리고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도 좀 위험하다 신호가 보이니까 규제를 마구마구 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게 2023년 3월 기사입니다. 자, 지방 거주자도 서울 무순위 청약이 열려 11월 11일 날 예고했던 게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기사고, 그 다음에 부제 보시면 요것도 있죠. 유주택자에게도 줍줍 기회. 그러니까 2023년 3월 전까지는 해당 지역 그리고 무주택자만 됐었는데 2023년 3월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게 됐냐? 제가 침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사의 사진 보이시나요? 어디죠?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월 28일 기사여가지고 다음 달이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 무순위 청약을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 결국에는 뭐였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땠을까요? 둔촌주공 줍줍 899가구에 4만 명 몰렸다. 경쟁률 46대 1. 최고 경쟁률은 655대 1에 달해. 이제 특정 타입이 655대 1까지 갔다는 거고, 둔촌주공 일반 분양이 4,000가구였죠. 그때 이제 본청약 신청한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무순위에 2배 이상의 4만 명이 몰렸다. 그래서 이때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아, 이거 둔촌주공 살리기로 줍줍까지 풀어가지고 둔촌
주거 살리기가 여러 가지 있었죠. 중도금 대출 풀어준 거 있었고, 전매랑 실거주금 풀어준 것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이 줍줍까지 이제 미계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풀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유주택자 현금 부자분들도 서울에 상경하는 자식들 1, 2인 가구 집 마련해주기 위해서 청약 많이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살릴 거 다 살렸다, 이런 뜻일까요? 최근에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도 무순위가 좀 나왔었는데, 서울원 아이파크까지가 막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서울 청약에서는 서울 청약뿐만 아니라 다른 청약도 거주지 요건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릴 거 다 살렸나 봅니다, 정부가.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말 많고 탈 많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드디어 풀리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토론회라는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풀 건 풀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푸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어떤 분이 하셨냐면, 도곡동에서 22년 동안 공인중개업을 하신 분이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도대체 이 위헌적이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언제 풀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푼다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에 잘못하면 기름 부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임 박원순 시장처럼 도시개발을 너무나 막고 있다, 진보 정권에서나 할 만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오원순이라는 별명을 붙였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양특별시장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걸 이제 드디어 전향적으로 풀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풀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기사 제목 보이시나요? 오세훈, 압구정, 성수, 목동 토지거래 허가 해제 불가, 집값 더 떨어져야. 이게 작년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줄기차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방금 얘기했었던 그 2022년 엄청난 폭락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정도 시장이 안 좋아졌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히려 딱 지금이 풀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안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이제 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드디어 이제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 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작년과 그리고 올해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사실 작년 이제 중순에 갑자기 확 달아올랐었어요.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래량도 많아졌다가 뚝 떨어졌죠. 8, 7, 9, 10. 여러분 1월과 12월은 아직 이제 집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52건 요거는 이제 아니고 이거보다 많아질 텐데, 어쨌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지난주 주간 시세 때도 다뤄드렸듯이 강남구가 이제 보합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별로 효과도 없었어요. 이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중간에 서울시가 바로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굉장히 급하게 냈어요. 급하게 내서 보시면 여기 오타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4일 규제 철폐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이죠. 오타까지 낼 만큼 급하게 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5년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그래 봤더니 구역 지정 후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있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좀 있긴 있었어. 그래서 틀렸던 건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도 풀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집값 안정화됐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판단,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 시점에 막 서울이 마이너스 막 0.38 막 이렇게 주간 시세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보다는 아직 사실 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안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은 좀 의아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토어제 어디가 풀릴 거냐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토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시는 곳이 첫 번째가 이제 삼청대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렇게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곳이 아벼목성입니다. 아벼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네 곳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청대잠은 풀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삼청대잠이 되지 않을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벼목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건데, 삼청대잠은 뭐 때문에 묶여있냐, 여기 지금 보시면 1, 2 이렇게 돼 있는 게 첫 번째 1이 잠실마이스 개발사업 부지 라고 돼 있고, 2가 이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마이스 산업을 위한 특화단지로 이제 탈바꿈을 하려고 준비를 중이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GTX-A, 삼성역, GBC 뭐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서울 도심의 교통 허브가 되는 그런 곳이라서 두 군데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근처를 묶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이스 개발이랑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언제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사실 거래를 막아놓긴 막아놨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오래 막아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근인 삼청대잠이 묶여 있었던 건데 여기가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기사들 있죠. 이제 엘리트 전세 놓을 수 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에 주택을 사시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압구정,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에 하나 사놓을 수 있나, 전세 놓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전세 매물도 조금 많아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아벼목성인데 여기는 좀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근데 아벼목성은 왜 묶어놨냐? 여기가 이제 아주 구축들이 많아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곳인데, 여기만 묶어놓은 이유는 여기가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좀 과열될 우려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묶어놓은 곳입니다. 사실 삼청대잠도 논란이 많았지만 아벼목성이 논란이 더 많았어요. 가장 많이 지적이 나왔던 게 반포거든요. 반포는 압구정 못지않은 입지인데, 그리고 사실 다 재건축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오띠에르 반포에서 다뤄드렸듯이 이제 신반포 타운 있었고 그냥 반포 주공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풀어나가지고 재건축 쭉쭉 진행되면서 뭐 원벨 60억도 찍고 하는데 왜 나머지를 막아놓냐, 이게 맞는 거냐, 너무 이건 역차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삼청대잠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게 말하는 서울시 관계자의 뉘앙스여서 여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사족을 하나 달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지금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를 두고 정치권에서 좀 나오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국면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국면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경선이라는 걸 뚫어야 되는데,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국민의힘의 집토끼가 뭐 여러 층위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가장 이제 강력한 게 강남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 이 보수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요건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혼란 유발하고 있는 신형 등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래 등기가 뭔지 아시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원에서 이번 달 31일부터 새로운 등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놨죠. 미래적이지 못한 미래 등기. 새롭게 도입하는 등기 시스템의 이름이 이제 미래 등기인데, 이게 31일 도입을 앞두고 상당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래 등기 시스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면, 법원의 모바일 등기 서비스 앱입니다. 앱. 등기를 좀 더 편리하게 하겠다. 뭐 전자등기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게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걸 이제 공식적인 서비스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근저당 설정 등기. 여러분들이 이제 집 살 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집 살 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대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요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라서 요거 시스템이 이제 미래 등기 앱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31일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요게 문제가 된 이유 뭐냐면 등기 방식을 통일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만, 온라인은 온라인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제 계약서 쓰고 법무사분이 이제 오시죠. 저희가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는 날에 등기 같이 해주세요 하면 이제 법무사분이 등기소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오는 거죠. 근데 근저당 설정 등기, 은행에서 하는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영업점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단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5대 은행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주담대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아날로그 방식의 영업점에 가서 이제 자서 쓰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미래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려면 이 두 개를 통합하라는 겁니다. 법무사가 오프라인에서 했죠. 그러면 근저당 설정도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하라. 은행 영업점에서 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물론 이제 법무사가 온라인 혹은 매도인이 직접 이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교차해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도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자, 일단은 미래등기? 그게 뭔데? 라는 질문부터 듭니다. 저도 기사 보고 미래등기 시스템이라는 게 1월 31일 날 도입이 되기로 했던 거였어?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제 매도인분들은 더 모르죠. 이런 등기 시스템이 있는지. 매도인이 미래등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줘야만 매수인이 온라인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분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 방식, 편한 방식을 쓰시기 때문에 사실 원래 법무사한테 그냥 맡겨놓던 거였는데 내가 어쨌든 그 계약서 쓸 때 혹은 뭐 잔금 때 중개업소에 모여가지고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이제 앱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소유권 인정을 넘기는 그 과정을 하는 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은행들이 주담대, 온라인 주담대를 맡기 시작합니다. 매도인들은 보통 법무사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내주면 이거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문제가 되잖아. 야, 일단은 좀 주담대 비대면으로 하는 거 멈춰야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국민은행이 저희 당분간은 비대면 주담대, 모바일 주담대 안 합니다. 라고 했다가 또 이제 비판이 좀 있으니까 재개하겠다. 어떻게든 뭐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전속법무사를 통해서 뭐 사람을 보내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유지를 하겠다. 하나은행도 일단 유지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우리랑 농협은 아예 안 된다. 국민은행, 우리 농협이 안 되게 하도록 했다가 이제 국민은행은 번복을 했고 우리랑 농협은 여전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담대를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을 한 거예요. 늘 이렇게 새로운 뭐랄까요 신기술이 도입되다 보면 이런 혼란이 나오기 마련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 혼란이 될지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관례상 이제 하던 것들이라서 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사실 어쨌든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집주인과 매수인이 서로 얼굴 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얼굴 보고 계약서를 쓰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개업소분들이 좀 제가 볼 땐 바빠질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미래등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로 좀 해주셔야 저희가 좀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매도인분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미래등기 시스템을 좀 설치하게 하는 그런 광경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설치해서 매도인도 이 미래등기 앱을 쓰면 모바일 주담대가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어쨌든 도입하는 거는 편하게 하는 하나의 선택지를 더 마련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야 이걸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통일하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차로 할 수 있게 해줘야 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편해지는 거지 통일하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만 강요하거나 오프라인만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더 편해지는 거다? 이런 건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이제 주간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 전주보다 확대됐습니다. 마이너스 0.04%포인트 떨어졌고 수도권도 조금 더 낙폭이 커져서 마이너스 0.03%. 서울은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보합을 기록하고 지방도 낙폭은 지난주와 비슷한 0.05%입니다. 전세가격 지수 보면 이제 전국이 보합에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0.01, 수도권도 마이너스 0.01. 서울이 지난주에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했는데 다시 약간 보합으로 됐고 지방도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매매 전세 보면 이렇고, 근데 서울 여러분들 이제 관심 많으실 거라서 서울의 지역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난주 이제 강남구가 보합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역시도 0.00 보합을 기록 중이고, 강동구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고, 송파랑 서초는 여전히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마포. 이제 많은 분들이 마포에 관심이 많으신데, 마포 역시도 이번 주에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한 8, 9개월 만에 보합을 기록한 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마포도 드디어 보합을 기록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매달 이맘때쯤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자주 본다고 말씀드리는 실거래가 지수. 실거래가 지수가 매달 15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요거 같이 살펴보면, 실거래가 지수는 한 달 늦습니다. 1월 달에 나왔지만 12월 게 아니라 11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고, 12월 잠정지수까지 나오는데, 11월 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0월 대비 0.16% 오른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 달 이제 상승률이 0.04%였는데 10월 달 상승폭보다는 조금 더 실거래가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지난달 2024년 12월 잠정지수가 마이너스 0.5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가 최종적으로 다음 달 15일에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다음 주 분양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더 팰리스 대시장 요거 하나 있고, 힐스테이트 등촌역이랑 이편에서 송파 파크센트럴 무순이랑 취소 제공급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3군데밖에 없습니다. 3군데고 3군데 다 지방입니다. 전주에서 나오는 더샵 라비온드, 그래도 공급 규모가 꽤 됩니다. 1400세대나 되는 대단지고, 그 다음에 세종에 좀 하나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세종 사시는 분들 좀 관심 가질 것 같고, 부산에서도 하나폰을 하나, 부산 덕천 3차 요게 나옵니다. 레미안 원펠라가 사실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1월 중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겨울이기도 하고 시국이다 보니까 건설사들 그리고 조합들도 분양을 좀 많이 미루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